지금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 대전환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 즉 민생 대개혁입니다. 이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점 몇 가지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도 확장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 중심을 단단히 하자 아무도 이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은 하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견이 아닌 이간으로까지 가는 보도가 있다면 단호히 대응할 겁니다. 네 번째, 문조 털레유 멸칭 및 이로 인한 일부 분열 행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전 대표도 저희도 당원들의 상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특별히 당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대한 멸칭, 조롱, 혐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종편 유튜브 채널에서 인혁당을 조롱한 사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인혁당은 독재자 박정희의 사법살인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민주주의의 양이신 분들을 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했고 지금 일베 문화가 나오면서 민주주의를 조롱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인혁당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역사 왜곡이며 그냥 단순한 사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채널의 유튜브는 노웅래 전 의원의 억울함까지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특별히 노웅래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위법적 증거 수집은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이를 가지고 노웅래 전 의원을 조롱하는 거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좀 지나고 보니 김민석 대표가 하시려는 일의 방향을 이해해서 저희가 애초 언론개혁 TF로 하기로 했던 TF 명칭을 미디어 공공성 강화 TF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 이견이 발생하면 토론하면 되고 수기를 통해 정답을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럴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 즉 그게 총선 승리와 동의어인데요.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 최고위원입니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전략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이 그야말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넘어서 경제동맹,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외교 일정을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많습니다. 9월 17일은 남북이 자신들의 정식 국호, 즉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식 국호로 유엔에 동집 가입한 지 35주년 되는 날입니다. 9월 하순에는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한 11월 하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일정은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뭔가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정세도 올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접근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북한이 그렇게 요구해오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 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이 일은 미국 행정부 내부조차도 공유되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의 군사 분쟁의 개입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과연 미국이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CIA의 레트클리프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결코 평화에 관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애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북아 전역과 한반도 전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와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신속하게 전환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헌법에 이미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의 국군조직법과 군인기본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방부 감사에서 북한의 대북 무인기, 정찰 무인기를 10여 차례 이상 보냈다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 대북 정찰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구매한 그 과정과 동일하게 정찰 드론이 아니라 자폭 드론을 불법적으로 도입했었고 예산 이전용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가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4년 11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자폭 드론을 도입을 해서 쓰려고 했던 정황이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의 뿌리와 깊이는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군을 전방에서 뺄 수 있었던 것도 유사시에 결국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군이 내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2024년 3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전면정원으로 이게 비화가 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짓을 해도 된다. 전시에서 위기로 전환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국지전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평시에 또 내란을 막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도 전시작전 통제권은 반드시 신속히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란을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북 자폭 드론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군인기본법이나 국군조직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에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미화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